2025년 11월 17일 트로트 대부. 나훈아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그의 전설적인 경력과 엄청난 재산, 그리고 후계자로 지목된 김용빈의 관계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그에게 남겨진 1.000억 원대의 자산과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1. 나훈아의 은퇴와 김용빈의 등장. 한국 트로트의 전설 나훈아. 그의 은퇴 선언은 단순한 퇴직이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트로트 음악의 상징이었고 그의 영향력은 음악계를 넘어서 문화 전반에까지 미쳤다. 하지만 어느 날 나훈아는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명곡들과 공연들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었지만 그가 그토록 사랑받던 무대에서 내려간다는 사실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렇다면 나훈아의 은퇴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그가 더 이상 무대에 서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순간 나훈아는 은퇴를 선언하면서도 또 다른 발표를 했다. 바로 김용빈에게 모든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발표였다. 이 발표는 트로트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김용빈은 당시 비교적 신인 가수였지만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그가 차세대 트로트의 아이콘이 될 인물로 주목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급작스런 저작권 양도 발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나훈아는 왜 김용빈에게 모든 저작권을 넘기기로 했을까? 그 결정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까? 2. 여론 조작 논란의 불거짐. 이후 사건이 진행되면서 나훈아의 은퇴와 김용빈에게 저작권을 넘기기로 한 결정은 그 자체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은퇴 후 대기업과 협업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일부 언론은 그가 은퇴 직후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기업은 나훈아의 이미지와 명성을 활용해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여론을 조작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나훈아 선생님의 은퇴는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은퇴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그와 함께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어요. 그가 트로트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지에 대해선 이미 결정된 일이었죠. 이 말은 처음에는 단순한 추측으로 여겨졌으나 점차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훈아가 은퇴를 발표하기 전부터 그와 대기업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그가 은퇴 후 더 이상 무대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비춰지도록 여론을 유도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훈아는 진정으로 은퇴를 원했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또한 김용빈이 그 여론 조작의 일환으로 저작권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단순히 후계자가 아닌 나훈아의 계획에 따른 특별한 인물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3. 1.000억 원대 재산의 실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빈에게 넘겨진 재산이 주목을 끈다. 나훈아는 단지 저작권만을 넘긴 것이 아니었다. 1.000억 원대의 재산도 김용빈에게 넘기기로 했다. 이 재산은 나훈아가 트로트 산업에서 얻은 수많은 수익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동안 쌓아온 음악 산업의 수익, 공연과 음반 판매, 그리고 광고 계약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자산을 김용빈에게 넘긴 이유는 무엇일까? 김용빈은 당시 단지 트로트 가수로 알려져 있었지만 나훈아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김용빈을 후계자로 선택한 이유는 단지 그가 탁월한 가수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김용빈은 나훈아의 후계자로서 그의 음악적 유산을 이어받을 적임자였고 나훈아는 그를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재산이 김용빈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 대중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김용빈은 정말 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가 이 모든 자산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가 상속받은 것만큼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빈은 대중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점차 그의 능력을 증명해 나갔다. 그는 나훈아의 음악을 현대적인 트로트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앨범을 발표했다.
그 앨범은 예상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고 김용빈은 점차 나훈아의 후계자로서 자리를 굳혔다. 4. 나훈아의 숨겨진 의도와 김용빈의 역할. 김용빈이 나훈아의 재산과 저작권을 물려받은 이유는 단순히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나훈아는 단지 은퇴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음악과 예술적 유산을 더 넓은 범위로 확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것이다. 나훈아 선생님은 단순히 후계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용빈을 통해 트로트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었어요. 그가 남긴 유산이 단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길 원했죠. 이러한 분석은 나훈아의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그는 그동안 트로트의 제왕으로서 국내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졌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서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는 음악을 통한 국제적인 영향력을 꿈꿨고 김용빈은 그 꿈을 실현할 인물로 선택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용빈은 그가 맡은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을까? 그는 나훈아의 음악을 현대적인 트로트 스타일로 재구성하면서도 나훈아의 예술적 깊이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가 발표한 앨범들은 단순히 상업적인 성공을 넘어서 트로트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았다. 5. 김용빈의 약속, 그리고 그가 직면한 위기. 하지만 김용빈의 성공이 모든 이들에게 환호받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트로트의 후계자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지만 그가 마주한 장애물들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나훈아의 재산을 물려받은 후 대중과 언론의 시선은 점점 더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더욱 큰 압박을 느꼈다. 어느 날 김용빈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일부 팬들은 그가 나훈아의 스타일을 너무 많이 차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음악이 나훈아의 그림자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용빈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나훈아의 후계자로서 그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자신만의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때 김용빈은 나훈아의 조언을 떠올렸다. 너는 나훈아의 후계자가 아니라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내 음악을 이어받을 것이 아니라 네가 만든 음악으로 내 길을 완성해라. 나훈아의 이 말은 김용빈에게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제 나훈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시도는 새로운 앨범이었다. 이번 앨범은 그동안의 트로트 음악과는 확연히 다른 스타일을 선보였고 김용빈은 그 앨범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전통적인 트로트 팬들은 그가 트로트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김용빈의 새로운 시도는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그의 새로운 음악에 대한 호평도 있었다. 이 앨범은 진짜 김용빈을 보여준다는 평이 있었고 트로트를 혁신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이 대중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겠다는 불확실성에 시달리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6. 여론 조작과 대기업의 비밀. 김용빈의 앨범이 큰 논란을 일으킬 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용빈의 음악이 성공적일지 아닐지 여부는 단순히 그가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대기업의 그림자도 여전히 그 뒤에 있었다. 이 대기업은 김용빈의 음악이 실패할 경우 그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완전히 포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 대기업은 김용빈의 앨범 발표 전에 그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의 음악이 대중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지에 따라 광고와 마케팅 전략을 조정하려고 했었다. 이 모든 과정은 대중에게는 숨겨진 채 진행되었고 김용빈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음악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빈은 이 모든 것을 감지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대기업의 조종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자신의 음악을 대중에게 전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이러한 결단은 그를 더욱 강한 인물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나훈아의 후계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가는 아티스트로서 대중과 소통하고 있었다. 7. 새로운 시작, 또 다른 위기. 김용빈이 새로운 앨범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나훈아의 유산을 이어받은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위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김용빈은 나훈아와의 비교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는 단지 나훈아의 후계자라는 틀에서 벗어나 그만의 음악적 색깔과 아이덴티티를 확립해야 했다. 김용빈은 이제 나훈아의 후계자가 아니라 김용빈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가 이룬 성공은 단순히 나훈아 덕분이 아니다. 그는 나훈아를 뛰어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이제 김용빈이 마주할 또 다른 도전이었음을 시사했다. 그의 음악적 정체성을 찾고 그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확립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